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 하시죠.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개장 초반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ECB 포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ECB 포럼 배너를 좀 보면 26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으로 포르투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제는 변동성 큰 인플레 환경 하에서의 매크로 경제 안정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고 있고 그들의 발언을 이 행사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8일,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오늘 밤이 되겠죠. 우리 시각으로 미국 시각 수요일 오전 9시 30분쯤에 듣게 될 텐데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일단 시장은 장 초반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전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면 금리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 아직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인플레를 잡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ECB 수장의 입을 통해서 매파적인 기조,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기조를 확인한 시장이었는데요. 때문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늘 밤 예정돼 있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은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다소 매파적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있었던 의회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 있는데요. 이후에 나온 지표들, 특히 어젯밤에 나왔던 내구재 주문이나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 역시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영란은행, BOE의 수장이죠. 앤드루 베일리 총재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앞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50bp 큰 폭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높은 금리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을 반영하며 파운드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란은행의 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했는지 혹은 하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기준선이 0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게 나온 수치가 더 잘 나온 지표들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에 관련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말씀드렸던 미국의 내구재 주문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간밤 잘 나오면서 미국 지수가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표 보도록 하죠. 역시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지표들이 얼마나 예상을 상회했는지 또는 하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으며 유로존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지표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마냥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하게 될지 한꺼번에 중앙은행들 수장들의 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감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연례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경기 둔화를 견뎌내기 위해서 은행들의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테스트하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 역시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봄이었죠. 지역은행 파산 사태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특히 시장의 관심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래는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은행들의 결과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역은행 파산 사태를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캐피털원이나 US뱅크오프 또 시티즌스 등의 중소형은행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등은 은행들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배당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마켓워치에 걸려있는 관련된 기사 제목인데요. 나쁘지 않은 결과 예상하면서 은행주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제목 달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인데요. 주당 1.57달러의 순손실 그리고 3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EPS 추정치는 한 건도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26건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매출 추정치 역시 7건 정도의 상향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전분기 역대 최악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에도 실적 부진을 겪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요 회복, 또 감산 등의 영향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타 주요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한 달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빨리 발표하죠. 때문에 반도체 업계 실적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가이던스는 이들 주가에도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이미 있어 왔던 터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한국 시장에선 또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함께했습니다.